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녹음 도중 기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우스웨스트 디비전 내용은 부득이하게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한 파일을 편집하였습니다. 이후 서부 컨퍼런스 전체 순위 예상 부분은 미리 녹음한 파일로 편집하였습니다. 음질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취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본 방송은 10월 7일 일요일에 녹음되었습니다. 특히 디온테 머레이 선수의 시즌 아웃급 부상 소식 이전에 진행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콘리와 마크 가솔은 멤피스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니 콘리는 안 다치고 잘 뛸까요? 데러스 매버릭스는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에도 불구하고 디안드레 조던을 결국 영입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결국 레너드를 떠나보내고 드로전과 함께 포포비치 시대의 마지막을 준비하려 합니다. 뉴올리언스는 커즌스와 론도를 포기하고 줄리어스 랜들과 엘프리드 페이튼을 선택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는 크리스 폴 맥시멈 계약과 카멜로 앤서니 영입으로 다시 한번 우승 아니 타도 볼스에 도전합니다. 농구의 미시망성 마핀보이즈 2018-19 NBA 시즌 프리뷰 마지막 순서 서부 컨퍼런스 사우스웨스트 디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핀보이즈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현기입니다. 전설의 그곳 이제는 5개 팀 모두 플레이오프에 나가던 그 시절이 전설로만 멀어진 것 같은 그곳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먼저 인사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양준민 기자님, 서영욱 기자님, 김찬홍 기자님, 마핑보이즈 고문 모모 신봉필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우스 웨스트의 첫 번째 팀 멤피스부터 바로 마지막 시간 시작하죠. 멤피스부터 출발합니다. 양준민 기자님, 한 줄 평 어떻게 됩니까? 멤피스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해주셨듯이 이제 아프지 말자. 이게 제일 키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라임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네. 그 노래 가사 아프지 말고로 아시죠? 그냥 뭐 그렇게 바꿀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할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아프지 말고. 왜 나는 그냥-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병원비를 줄이는 게 제일 행복한 길이죠. 일단 오늘 뭐, 방송 다들 준비해 오신 게 있네요. 꿈과 희망, 병원비를 줄이자. 같이 넣은 뭐가 있었죠, 오늘 멘트? 뉴욕 닉스 공격 많이 당한 거 말고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뭐 이 팀에서 부상을 당하지 말 선수 2명이 있죠. 마이크 콜리와 이제 챈들러 파슨스. 챈들러 퍼슨스는 그냥 이제 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 올 시즌 프리시즌 합류해서 잘 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또 언제 또 병원으로 달려가실지. 워낙 지금 유리몸이라 달려가는 겁니까? 실려가는 거 아닙니까? 뭐 달려가나 실려가나 하그리브스가 뭐. 떠오르네요. 네. 자기 의지로 병원을 찾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있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돈은 돈대로 받지. 네. 실제로 파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멤피스 이적한 후에 정규리그 70경기밖에 못 뛰었거든요. 몇 년 있었죠? 이제 거의 한 2016년에 합류했는데 2시즌 동안 이제 70경기만 뛰었죠. 네, 심각하죠. 네. 콘니 같은 경우도 이제 맥시멈 계약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돈값을 못하고 있고, 네. 참 되게 암울한 팀인 것 같아요. 저 멤피스도 정말. 네. 여러모로. 스몰 마켓이 돈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쵸. 대단히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죠. 너무 뼈저리네요. 그래서 이제 올 시즌에 어떻게든 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인앤아웃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인 같은 경우 이제 카일 앤더슨 들어왔고, 게럿 템플 들어왔고, 옴니 카스비 들어왔고,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제 제런 잭슨 주니어가 이제 합류를 했죠. 그리고 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솔직하게 보자면 뭐 타이릭 에반스가 이제 좀 나가면서 그게 좀 크지 않을까? 여기서 크다는 거는 저는 못 잡아서 큰 게 아니라 지난 시즌 못 팔고 이렇게 보는 게 큰 것 같아요, 정말. 예. 바보 짓을 했죠. 예, 지난 시즌 어떻게든 뭐 픽이라도 받고 좀 팔았으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그냥 이거 내준 거니까. 억울할 것도 없죠. 자기들이 못한 건데 뭐가 모자래 또 억울합니까 그게. 그러게 이라픽 2장에 달라 했을 때 그러니까. 줬어야지. 참 그걸 어느 팀이랑 이야기 나왔나요? 그때 필라델피아도 있었죠. 보스턴도 많았었죠. 보스턴, 필라델피아 뭐. 아, 이라픽 2장까지 낸 팀이 있었나요? 이라픽 2장까지는 줄 수 있다 했는데 1라픽을 달라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듣는데요? 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올 시즌도 멤피스의 목표는 뭐 탱킹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비거스테프 감독 등을 이제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한 것만 봐도 딱히 뭐 성적에 대한 의지는 없구나.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인앤아웃 다 한 건가요? 그럼 저희? 그렇죠. 이내너 제가 말씀드렸고 시즌 목표는 아프지 말고 탱킹하자. 베스트 5 네. 가보죠. 베스트 5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된 마이크 콘리, 딜런 브룩스. 일단은 챈들러 파슨스를 넣어놨는데 3번에 뭐 나중에 카일 앤더스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4번에 이제 제런 잭슨 주니어, 5번에 이제 마크 가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로테이션 멤버. 로테이션 멤버는 일단 올 시즌 노장 선수들을 되게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젊은 선수들하고 좀 신구 조화를 많이 좀 꾀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카일 앤더슨 같은 경우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주전 3번으로 파슨스가 실려갔을 때 그럴 선수고, 예. 게럿 템플도 이제 가드진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카스비 같은 선수 이제 뭐 3, 4번 봐주면서 이제 3, 4번 봐주면서 이제 아웃사이더 플레이해줄 선수고 이 정도가 이제 백업 멤버가 될 것 같아요. 뭐 제잭주 안 넣어줍니까? 제런 잭슨 주니어는 이제 주전으로 들어가. 죄송합니다. 자마이카의 잘못 그린이 이제 좀 안 아프면은 좀 자기 몫을 해줄 선수죠. 뭐 다 안 아프면이 붙네요, 이 팀은. 그 정도로 작년에 심각했거든요. 한줄 네. 아프지 말고 했으니까. 자마이카 그린은 지난 시즌 50경기밖에 제가 안 나온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아프지 말아야 돼요, 정말 여기는. 안 돼요. 자마이카 그린 지난 시즌 네. 55경기 나왔네요. 예. 뭐 이러다가 카일 앤더슨도 그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 이제 수맥이 흐르는 걸 이제 의심해 봐야죠, 이제. 아. 그러면은 스윙맨 라인이 거의 전면인데요. 그럼 남는 게 생각해보니까, 수밖에 없네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콘리도 파스도 다 재계약 체결하고, 계약 새로 체결하고 아팠으니까. 네. 예. 무서워. 아. 끔찍하네요, 생각. 이 정도면 공포소설 아닌가요? 그러면 딜런 브룩스한테 돈 많이 주면 안 되겠네요. 걔는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죠. 예. 제가 보기에는, 누군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말 나왔으면. 네. 그래도 지난 시즌 신인 중에서 자기 기록은 남기지 잘했어요. 않았어요. 확실히 네. 잘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막 코어급으로 삼을 선수까지는 아닌 것 그냥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선수는 안 다치고 잘 나왔는데 돈 많이 먹는 순간 이 선수도 이제 티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딱 벤치 쏠쏠. 그럴 리가 없다. 그냥 딱 벤치 쏠쏠 그냥 딱. 목표가 안 다치는 겁니다. 그쵸. 그럼 키플레이어가 설마 키플레이어 이제 마이크 콘니죠. 네. 몸값 증명해야죠.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나요? 뭐 바보짓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않나. 그쵸. 네. 그러면은 계약을 이미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시기에 적정가 얼마쯤이라고 보시나요? 가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숫자. 숫자로는 근데 좀 애매해. 네. 콘니는 적어도 평균 20점 이상은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얼마나 받았어야 했나 원래 그 계약을 먹을 때. 지금 32일 남아있거든요. 내년 다음 시즌. 콜리가. 콘니는 뭐 일단 30대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야. 그쵸. 일단 절반으로 뚝 떼고 시작해보죠. 연간 한 많이 받아 2천? 저도. 네, 많이 연간- 받아야 20밀 정도. 저 많이 받아 20. 정말 많이 받아야 20명. 이거는 슈퍼맥스도 진짜 너무 슈퍼맥스라서. 가끔씩 이제 콘리를 평가할 때 콘리는 정말 좋은 선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클러치에서의 활약.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냥 잘하는 선수는 눈에 보이기도 잘합니다.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뭐 리더십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르브론. 숫자를 주는 게 막말로 진짜 막말로 웨스트브룩 하든 이런 심지어 존월 이런 선수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쵸. 물론 네. 뭐 하겠지만 한 팀의 에이스 되는 선수면 그냥 눈에 보이기도 잘해야 돼요. 콘니가 이 선수들하고 비슷한 몸값을 안 받았으면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돈을 받고서 막 들어 누워 버린다? 그럼 어, 좋은 말 이거는 솔직히 뭐, 못했죠. 네. 그렇다고 그리고 저는 약간 콘리 같은 경우는 과소평가다 하다가 어느 순간 약간 과대평가된 케이스의 선수로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빅 계약 죄송합니다. 그렇죠. 콘니도 이제 안고 죽어야 되는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네. 뭐 트레이드 처음부터 아니었나요? 계약 준 순간 그거 그쵸? 나온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뭐 지난 시즌 아예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12경기 뛰었죠. 네. 12경기. 아휴. 콘리와 파슨스를 볼 때마다 진짜 무섭네요. 계약을 잘해야 된다. 정말 무섭네요. 네. 그 제가 아까 그 클리브랜드 할 때 말씀드렸나 그 주전 베스트 5
그 셀러리 다 합치니까 이번 시즌 78mm인가 9mm 왔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콘리랑 가솔이랑 파슨스 합치면 78mm네요. 문제죠, 그러니까. 돈도 없는 네. 구단이 아니 뭐 그렇게 했으니. 가솔은 그래도 지난 시즌 뭐 70경 이상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콘이랑 파슨스는 뭐 지금 뭐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니까. 네. 아, 참고로 마크 가솔 다음 시즌에 그 플레이 옵션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실행한다 치면은 이 세 명은 다음 시즌에 83mm 먹네요. 근데 지금 파슨스를 또 계획상으로 내보내고 싶다 이렇게 멤피스가 얘기를 하는데 받아줄 네, 팀이 그쵸. 누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누가 받아줍니까? 네. 지금 나는- 리그에서 처리 까다로운 거, 아니 처리 불가능한 거 1순위 거의 아닙니까? 영순이죠 그냥 얘는. 메모시기. 라이언 앤더슨보다 힘들죠. 라이언 그쵸. 앤더슨보다. 랜더슨은 그래도 정규리가 경기라도 나와요. 앤더슨은 벤치라도 앉잖아요. 근데 뭐 파슨스는 그냥 병원에서 TV로 자기가 이제 리모컨으로 또 채널 돌리고 있는 선수니까. 그 메이어스 머시기는 이번 시즌에 쓴다니까. 예. 네. 뭐 어쨌든 갑자기 노아가 떠오르긴 했는데. 노아가 더 어렵겠다. 아, 근데 노아는 돈이 좀 덜합니다. 아, 챈들러가 파슨스가 더 비싸군요. 그쵸. 네. 노아는 노아가 그나마 이제 인플레가 시작되기 전에 잡아가지고 네. 돈이 나가는데 노아는 20mm 안 넘어요. 파슨스는 상상 이상의 똥이었네. 파슨스는 지금 2,400만 달러인가? 올해가 23mm고 내년에 25mm입니다. 네. 어이구야. 얘는 어이구. 그냥 그러니까 그 파슨스는 남은 2년 규모가 50mm 그쵸. 가까이 되고요. 노아는 그래도 40mm 안 돼요. 35mm.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저 지금 녹음실 나갈 뻔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제가 갑자기 셀러리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지금 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스페어 플레이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전현직슨 주니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전현직슨 주니어 같은 경우 이제 마크 가솔의 느린 발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많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아프지 말고 잘 키워야죠. 제런 잭슨 주니어 같은 경우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형적인 요즘 트렌드 스타일의 이것저것 다 가능한 빅맨이다 그쵸. 라고 보시더라고요. 이것저것은 아니고요. 그냥 로포스트 공격 되게 안 되고요. 공격은 일단 뭐 개인 돌파력은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좀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약간 올드 스쿨한 빅맨이 아니라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빅맨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네요. 3&D 빅맨이죠. 아, 되게 맞아요. 보기 힘든 이게 3&D 딱 빅맨이죠.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직 로포스트나 하이포스트에서 컨트롤 타워 능력은 많이 떨어지고요. 3점은 괜찮은데 이게 사람들이 뭐 프로에서 얼마나 넣을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된다고 하는데 잘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점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수비에서의 포텐셜은 올해 드래프트 당시 평가로만 치면 거의 최상급이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서버리그에서도 수비로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죠. 네. 그래서 4번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렇죠. 뭐 4, 5번 네, 가솔이 4, 5번으로 가솔이 5번 외에 볼 수가 가솔이 없는 5번이니까. 선수라서 가솔이 발이 너무 느려가지고 야 이제 제런 잭슨 주니어가 이제 꿈과 희망 5탄이죠. 멤피스의 네. 꿈과 희망. 육부정인가요? 이제 더 이상 6부작은 없을 것 같은데. 댈러스에서도 한 명 더 있는데.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말씀드리면은 공격 4점, 수비 5점, 벤치 4점, 부상 4점, 경험 5점, 22점. 저도 이 팀 같은 경우는 가솔하고 콘니가 한 60경기 이상씩 띄워주면은 그래도 최악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30승 되겠다 안 되겠다. 저는 콘니랑 마크 가솔이 좀 많이 띄워주면 30승은 언저링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일은 없기에 네. 절대 불가능하다 한편. 65경기 정도만 같이 띄워줄 수 있다면은 30승 언저링 할 수 있지 않을까? 합쳐서 64경. 합쳐서 64경기였어. 그럼 정말 최악일 수 있죠. 엄청난 저주가 나왔네요. 같이도 아니고 합쳐서 64경. 그 따끈하고 이 두 선수들의 출전 경기수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선수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85경기. 네. 지난 시즌 콘니가 12경기인가 뭐 네, 12경, 콘리 12경기. 가솔이 73경기. 작년 가설이 잘 나왔죠. 근데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가솔도 가설도 이제 슬슬 나이가 차니까 뭔가 점점 스탯이 유사 빅맨스러워지고 있어요. 유사빅네. 왜냐면 골밑 외곽을 잘 안 나거든요 이제 그쵸. 못 나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꿈과 희망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팀 댈러스 매버릭스 한 줄 평 들어보죠. 저는 드디어 찾았던 노비츠키의 후계자. 근데 이게 누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찾긴 찾았지만 이게 뭐 돈치치가 될 수도 있고 데스주가 될 수도 있고 둘 다가 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앤아웃. 일단 인 같은 경우는 이제 루카 돈치치가 이제 신인 드래프트 들어왔고 뒤통수께서 드디어 이제 댈러스로 들어오셨고 댈러스의 눈물을 네. 닦아주기 위해 왔다. 네, 뭐 리더십 측면에서 이제 데빈 해리스를 영입한 걸로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나간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제 세스 커리, 뭐 요기 페럴, 노엘, 더욱 맥더만 이렇게 나갔죠. 네. 베스트 5.
베스트 5는 이제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웨슬리 매튜스, 루카 돈치치, 해리슨 반즈, 디안드레 조던.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노비츠키가 이제는 벤치로 내려가고. 내려갔는데 네. 뭐 일단 같이 만나보고 얘기해보죠. 일단 뭐 노비츠키 같은 경우는 지금 발목 부상이 좀 생각보다 심해가지고 뭐 시즌 초반 뛰냐 못 뛰냐 이런 얘기가 많고요. 예, 바레아도 뭐 지금 잔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시즌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데빈 해리스도 있고요. 그렇죠. 뭐 막시 클리버 이 선수, 뭐 드와이트 포엘도 아마 이제 노비츠키 없기 때문에 시즌 초반은 아마 무한히 역할을 받을 거예요. 예. 아마 핀니 스미스도 음. 백업 포워드로 좀 나오겠죠. 예. 지난 시즌에 서 기자님께서 왜 반즈가 그 노비츠키 수비 그거 이렇게 카바느라 개고생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죠. 그러다 체력 바닥나고. 예. 그래서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 체력도 바닥났죠. 네. 그래서 공격에서도 폼이 좀 많이 떨어져. 시즌 2 아닙니까? 아니 그럴 그래서 수도 있죠. 디조던이 많고 네, 디조던이 있으니까. 예. 일단 빅맨 수비 쪽에서 걱정이 확실히 덜어졌고 네. 예. 돈치치가 그래도 또 왔기 때문에 오히려- 노비츠키가 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돈치치가 4번 수비를 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래도 저는, 반즈가 4번을 예, 보는 게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 걸로 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치치를 좀 3번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네. 좀 상황에 따라 좀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아, 생각보다- 여기도 그런 거 파괴해요 그러면. 아, 이건 파괴가 아니라 생각보다 가드로 쓰기에는 막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을 저는 못 받아가지고 돈치치 약간 같은 경우는 론조볼 느낌 비슷한 게 네. 론조볼이 달리기가 느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력이 느린 건 아닌데 사이드 스텝에서 민첩성이 좀 부족한 선수잖아요. 네. 돈치치는 거기서 조금 더 느려진 거라고 봐요. 그쵸. 네. 예. 그냥 뭐, 느려요. 뭐 네. 공격에서는 뭐 이제 뭐 2번을 봐가지고 이제 뭐 2대1 플레이한다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수비에서는 좀 2번을 맡긴 좀 무리가 아닐까? 좀 이런 확실히 생각이 떨어져요. 들어가지고. 3번이나 4번 수비를 좀. 네. 유럽에서 뛸 때도 확실히 그쵸. 수비할 때 네. 앞선을 볼 때도 있긴 한데 네. 이제 네. 필요할 때는 약간 이선 쪽 포워드 네. 쪽 라인에 약간 숨겨두고 약간 그렇게 수비를 할 때가 원래 있어요. 또 운동 능력이 좀 뭐 그래 평균 이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특출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리그에서 좀 가드를 보기에는 좀 많이 좀 딸리지 않나? 약간 네. 커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몸을 그게 좀 좀 더 있어가지고. 약간 감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그냥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루카 돈치치 좀 약간 좀 데스주에서는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것도 보였는데 프리시즌을 열고 보니까 데스주가 되게 막 뽀른 움직임이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마 포텐 터진다면 잘하면 진짜 데스주가 서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치치가 있기 때문에 데스주의 그 값어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데스주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좀 거치면서. 좋습니다. 키플레이어 목표요. 일단은 저는 만약에 댈러스도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도 감독님 이제 좀 니칼렌 감독이 자기 색깔이 좀 확고한 감독이고 일단 이 감독이 2대1을 선언하는데 2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자랑해 본다면은 최대 8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풀업 도전. 네, 풀업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 그러면 예상 등수 범위 들어보고 넘어가죠. 양 기자님 먼저. 저는 8위에서 10위까지. 8, 90. 서 기자님. 댈러스요? 저는 댈러스는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플레이오프 하위 시드 쪽에 좀 변수가 좀 될 수 있는 팀이라고 보지만 일단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한 12? 12위? 그 정도에서 10, 11, 12. 예, 그 정도 라인. 근데 터지면 올라올 수 있는. 예, 그쵸. 좀 그래서 네. 다크호스가 좀 될 수 있다. 여기도 그러니까-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완전 달라지는 팀이기 때문에. 가차노. 저도 비슷합니다. 12. 잘하면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12 정도. 네, 모모님. 좀 그냥 9위? 어쨌든 쉽지 않을 것이다, 플레이오프는. 플레이오프는 못 가요. 못 가요, 나왔어요. 못 가요. 아니, 이제 올 시즌 서부가 빡세긴 해요. 네. 아니, 그냥 서부가 서부는 웬만한 전력 가지고 동부라면 솔직히 뭐 비워볼 수 있겠다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의미가 서부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항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유망주가 주축이 된 팀은 생각보다 네. 성적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긴 맞아요. 킹스? 아니, 킹스뿐만이 아니고 성적이 올라와도 프로권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긴 하죠. 미네소타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쵸. 오래 걸렸죠. 그- 베테랑이 필요하죠. 그렇죠. 옛날에 오히려 위긴스, 타운스 둘이 있을 때보다 성적이 좋았던 루비오 러브가
리빌딩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당시도 40승까지인가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게 유망주로 리빌딩을 하는 팀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이 빨리 잘 안 오르죠. 진짜 그 유망주가 진짜 뭐 듀란트 정도의 진짜 뭐 S급의 기량의 선수가 아닌 이상은 저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필라델피아 정도 되는 거 아니면 유망주 코어로 해서 올라가는 팀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레이커스가 르브론을 데려온 거죠. 그렇죠. 예. 한 방에 끝내려고. 그렇죠. 한 방에 좀 확 올라가려고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저기 누구냐 미셸 터지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진짜 돌발 변수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은 시즌 목표를 좌지우지할 키플레이어. 저는 디안드레 조던. 근데 이분 1년 계약이에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일단은 1년 계약을 보고 내년에 좀 더 큰 규모를 계약을 갖기 위해 그런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뒤통수잖아요. 딴 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뭐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해야죠. 네. 내년에는 어차피 가도 다른 사람 많아요. 아 맞네. 그럴 수 가도 있죠. 그치. 상관없어 솔직히. 솔직히 뭐 커즌스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가 그럼 네. 다른 사람 잡으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저는 디안드레 조던이 기대가 되는 게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랑 돈치치가 좀 시야가 좋은 선수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 좀 디안드레 조던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수비야 뭐 어쨌든 자기가 하던 만큼 할 거고. 네. 잘 진짜 많이 배급해 줄 것 같아요. 네. 딱 칼라이 감독이 처음 잘 나갈 때 댈러스에서 항상 있어왔던 센터 유형이죠. 그쵸. 옛날 네. 타이슨 챈들러처럼 맞아. 챈들러만큼 수비는 못하지만 받아먹는 거는 챈들러 이상급으로 할 수 있는 그쵸. 선수이기 때문에 리바운드랑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좋습니다. 스페어 키플레이어. 저는 루카 돈치치. 이게 정말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유럽에서는 뭐 이미 뭐 설명이 더 할 필요도 없이 최고의 선수였죠. 근데 이 선수가 과연 NBA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저는 왜 이 의문을 가지냐면은 유럽에서 좀 날고 긴다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NBA에 와서는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과연 돈치치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뭐 여하튼간에 요즘 돈치치 이제 프리시즌 경기에서 나오는 말이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라는 말이 네, 너무 부정적인 면만 지금 좀 부각이 되는 것 네. 같아가지고. 네. 원래 장점보다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요. 네, 사실. 먼저 보인 너무 기대치가 높기도 했고 네. 그렇죠. 예. 선수들끼리도 엄프를 너무 많이 해놔서 어우 그때 누구였죠? 노비치키였나요? 반즈도 반즈였나 반즈도 네. 한번 그랬었고 시야가 미쳤다니 뭐 네. 이랬었는데 근데 시야가 괜찮은 건 시야는 맞는 확실히.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게 또 중국 팀하고 또 경기도 있어가지고 네. 또 그건 봐야 될 것 굳이 같은데. 중국 팀과의 경기는 표본으로 하기 좀 그렇죠. 네. 저번으로 그래가지고. 잡기도 어렵죠. 네.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중국 선수들한테도 발이 잡혔다는 거. 그쵸. 레이업으로 이제 석공을 뛰는데 금방 따라잡혀가지고 네. 그냥 달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니 뭐 그게 그냥 살살 뛰어서 그런 걸 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거기서 네. 보이는 거에서 좀 그런 게 그런 있었으니 면에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확실히 좀 돈치치는 지켜 네. 어쨌든 명성에 지켜가고는 네, 명성에 비해서 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지켜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네. 있는 탤런트다. 그쵸. 가치는 있으나 이거는 모른다. 뭐 테오도시보다는 낫겠다. 아이 아유, 비교할 테오도시치는- 대상이 아니죠. 솔직히 테오도시는 너무 비교를 못해가지고.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테오도시치는 차라- 생각보다 기대치가 컸던 거지 원래 그렇게까지 기대를 네. 받아야 되는 선수가 아니었고 NBA 넘어왔을 때 그리고 나이의 네, 차이가 나이가 나이도 있어가지고 또. 있었고. 네. 얘기하고 싶어요. 네. 나이의 차이가 좀 있어서 돈치치는 애시당초 돈지지는 정말 어린 선수라. 탤런트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가드 농구 좋아하시는 칼라일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감독도 그렇죠. 잘 만났죠. 네. 2대2 좋아하고 진짜. 네, 오죽하면은 그 트레이 형이랑 트레이드한 거 아닙니다. 아이 뭐 트레이 형 뭐 트레이 형은 제가 보기엔 아마 데스주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 상할 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굳이 뭐 중복되는 자원은 필요 없으니까. 네. 자! 수가 낫겠네요. 원조 죄송합니다. 네, 점수 안 했죠. 참 점수는 죄송합니다. 이제 공격 5점, 수비 5점, 벤치 4점, 부상 5점, 경험 6점에서 25점. 평균 5점. 그쵸? 네. 별 기대가 딱히 되진 않는. 네. 좋습니다. 원조 걱정이 필요 없던 팀에서 이제는 걱정이 현실적으로 조금 되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한 줄평으로 시작하죠. 저는 뭐 지금 이 시대에 이르는 더마 드로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자면은 오프 시즌 빅3가 이제 완전 해체됐죠. 토니 파커와 이제 마너지리가 나오면서 빅3 시대가 이제 해체되고 더마 드로잔 뭐 이런 야코퍼들 벨리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시즌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인앤아웃을 이렇게 해버리셨네요. 네, 지노빌리가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그쵸. 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네. 해드리고 싶고요. 파커가 나갈 거는 솔직히 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파커는 이적은 너무 좀 뜬금포였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주전 시간을. 네, 저는 그래서 파커가 은퇴를 하면 은퇴를 했지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좀 이적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또 샬럿이라 더 의외긴 했어요, 사실. 네, 그것도 아니 뭐 마이클 조던 씨 좋아했다니까 네. 뭐. 캔버 워커가 있는 그 샬럿으로 가서.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씨 보고 갔다잖아요. 그렇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할 말이 없고 저는 그냥 뭐,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그리고- 그렇다고 할 말이 없고. 샬럿에서 뛰면은 백업 포인트 가드로 기회를 좀 더 받을 수가 있죠. 그쵸, 좀. 거기 세나안토니오는 일단은 패티밀스도 좀 있고 일단 네. 머레이가 또 다시 주전으로 올라올 저는 거기 그냥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해서 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잖아.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예.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지노벨리까지 은퇴해버린 상황에서 나가버리니까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알던 빠져버린. 세난이 없으니까. 진짜 그 시대의 주축이 다 없어졌네요 이제. 이제 포포비치 감독밖에 없죠. 포프비치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2년 정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 마지막 우승 때 멤버 이제 한 명도 없는 거 아닌가요? 레너드까지 나가면서 이제 뭐. 아 밀스까지는 있네. 밀스만 밀스. 나왔네. 밀스. 아, 근데 밀스 말고 없네요. 네, 밀스가 이제 8년 차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밀스 계약 네 죄송합니다. 오래 잘하길 바라고요. 이제 베스트 5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디온테 모레이, 더마 드로잔, 루디 게이, 라마커스 알데리지, 파워 가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파우 가솔이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워 가솔은 많이 뛰진 않을 것 같아요. 최대 뭐 많이 뛰어봤자 20분 정도? 그 정도밖에 뛰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파워 가솔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죠. 올 시즌 어떻게 하겠다. 올 시즌 이제 스크린도 많이 걸어주고 이제 그냥 알데리지랑 이제 많이 밀어주는 쪽을 하겠다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가솔은 아마. 네. 그 아까 찾아봤는데 그 2013-14 시즌에 세나안토니오가 마지막 우승했잖아요. 그때 벨리들리도 있었어요. 아 벨리니가 있었군요. 네. 제가 생각을 하다가 말을 안 했는데 있었군요. 네, 찾아보니까 있었네요 그때. 돌아오셨네요. 돌고 돌아. 네, 네. 이분은 뭐 자기가 원하고 싶어서 돌아온 거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사실- 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샌안토니오의 이런 우승 문화 같은 거를. 아니 세난 입장에서야 와주시면 지금은 감사하죠. 그렇죠. 아무도 와. 없는데. 아니 와주시겠다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계약 드려야죠. 밀스보다는 아무래도 좀 벨리넬리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저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뭐 로테이션 같은 경우 이제 가드진에 이제 밀스 있고 벨리넬리 있고 로니어커가 좀 원래 좀 그나마 좀 뛸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부상 소식이 뜨면서 좀 그렇게 됐고. 아이고 네. 무릎 반월판 그쵸. 네. 2달. 일단 2달인데 네. 더 길어질 수 있는 부상이라. 또 그전에도 전례가 있는 선수였어가지고.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또 3번 같은 경우 이제 벨리넬리가 이제 커버를 좀 해줄 것 같고 인사이드에 이제 좀 주목할 게 야코퍼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요즘 덩크원께서 그쵸. 집중 막 하셨다는 썰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솔이 막 30분 이상 뛸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퍼들이 들어가서 이제 수비도 해주고 이러면 좀 알데리제 부담도 덜고 좀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네. 아 실제로 토론토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그쵸. 있었던 네. 선수예요. 일단 이 선수가 이제 발이 이제 좀 빠른 선수니까 그런 면을 좀 많이 좀 커버해 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목표. 목표는 저는 우승 재도전. 저는 좀 올 시즌 좀 너무 이상적인 목표 말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올 시즌 세나에 다시 좀 부활할 수 있다고 좀 한 표를 걸고 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승이 쉽진 않죠. 이미 골수란 팀이 있으니까. 근데 목표를 잡자면은 포프비치 감독이 가기 전에 우승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동화 같은 스토리인데요. 네. 근데 그럼 시드 예상 범위 저는 3위에서 6위까지. 3, 5, 6. 네. 3, 4, 5, 6. 네. 저도. 서 기자님 3, 4, 5, 6. 그러니까 저놈 6, 7. 6, 7. 모모씨 작년이랑 비슷한 정도. 7위. 뭐 6, 7. 근데 그 서부는 저는 서부는 그 위에 세 팀 빼고는 나머지 팀들은 게임 차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나누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네요. 왜냐면은 거의 정해도 있어요. 사실 플레이오프 갈 팀 같은 게. 그렇죠. 네. 근데 뭐 설마 8등 싸움에 말릴 것 같진 않고요. 저는 8등 싸움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지난 시즌 지난 시즌에 그 상황에서도
10등을 그러니까요. 못 쳤는데요. 네. 원래 3등까지 4등까지 찍다가 내려간 걸로 알고. 그죠? 맞아요. 막판에 진짜 한두 경기 차이로 그냥 갈린 건데 지금이 지난 시즌보다 스쿼드도 훨씬 더 탄탄하기 때문에. 그쵸. 예. 한 명이 안 뛰다가 다른 사람이 네.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꿔온 사람은 잘 뛰고 잘 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성적을 위한 키플레이어. 저는 당연히 더마드로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레너드랑 이제 완전히 틀린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샌안토니 시스템을 어떻게 또 바꿔놓을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현지에서 같은 경우 이제 드로잔이 되게 샌안토니와 잘 맞을 거란 예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일단 프랜차이즈를 이제 중요시하는 여기는 문화와 이제 또 약간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겹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샌안토니오는 적어도 그게 대우가 이렇게 그쵸. 찬밥 쪽은 아니죠. 네. 잘 해주죠. 그래도 그쵸. 뭐 그런 점에 잘 맞는다면 뭐 좋은 점이 될 수 있겠고요. 포텐을 기대할 만한 혹시 드로잔 같은 경우 뭐 3점을 장착한다 만다 얘기가 있던데 뭐 드로잔 개인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죠. 일단 3점 장착이 기대되는 이유가 샌안토니 이제 칩 잉글랜드 코치가 슈팅 이런 방면으로 되게 뛰어난 코치예요. 레너드를 실제로 이제 교정한 분도 이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좀 되게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레너드를도 교정시켰으니까 드로잔도 좀 이제 좀 교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3점이 장착이 된다면은 아주. 근데 이 팀의 좀 베스트 라인을 살펴봤을 때는 3점을 좀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기는 해요. 네, 맞아요. 알드리지가 올 시즌 외곽으로 좀 많이 나가겠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니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알드리지는 들어가주는 게 팀 입장에서 베스트 아닌가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너무 빡빡해져 버려가지고 네, 게이도 막 그렇게 외곽을 선호하는 선수도 아니고 예, 가솔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너무 빡빡해질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빠져주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좀 더 말하자면은 뭐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레너드란다 죄송합니다. 드로잔하고 그 알드리지의 공격 범위는 생각보다 비슷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잔이 나가줘야지만 이제 좀 더 공격에서 좀 많은 루트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 뭐 드로잔이 성공 확률만 좀만 더 높여준다면은 더할나위 없이 네. 샌안토니오가 날아다닐 수 있겠죠. 뭐 두 사람의 이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걸 주된 공격으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예, 결국 동성 정리는 필요한 건 맞아요. 예. 두 사람 이대하게. 지난 시즌에 샌안토니오가 진짜 요 몇 년에 항상 좋았던 성적에서 끝에 가서 힘이 딸렸던 거는 뭐 레나드가 없었던 건 그냥 논외로 치고 공격 효율이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의 샌안토니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서 좀 네. 힘이 많이 딸렸어요. 그리고 3점 슛이 그래도 성공률이 중간 이상 가는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슈터 자체가 많이 좀 부족해진 것도 있지만 패티 밀스나 이런 선수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시즌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힘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부하 걸리면서. 드로잔이 온 거는 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을 거라고 봐요. 아마 제 생각에 패티 밀스가 당장 좀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머레이가 좀 얼마나 공격력을 끌어올리느냐. 그러니까 공격력이라는 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의 득점력을 얼마나 좀 끌어올리느냐가 앞으로의 샌안토니오의 성패를 가릴 거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얘기가 나서 얘기하면 저도 스페어 플레이어자 디온테 머레 뽑았거든요. 좋대. 디온테 머레가 세난 시스템은 정말 좋은 선수예요. 어떤 선수랑 짝을 이뤄도 이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공격이 없어요. 가드의 필수 덕목이 슛인데 이 선수는 슛이 거의 진짜 없다고 봐야 되는 지난 선수라. 시즌은 미드레인지고 3점이고 그냥 둘 다 없는 수준이었죠. 그냥 공격할 줄 모르는 선수였죠. 그쵸. 그냥 네. 많이 부족했죠 지난 시즌에. 정말 공격 빼고는 정말 다 되는 선수인데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수비는 이미 뭐 네. 지난 시즌 수비 디펜시브 팀도 이미 그쵸. 들어갔을 네. 정도로 좋은 선수인데 정말 돌파 하나밖에 없다는 걸 지난 시즌에 골스랑 붙으면서 완전히 파악이 됐거든요. 완전 세깅 디펜스를 해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머레가. 아니 근데 사실 공격 빼고 다라는 표현이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공격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이런 그래서-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올 시즌에 이제 얼마만큼 네, 발전하느냐가 그쵸. 되는 네. 거죠. 가뜩이나 이제 끌어주던 파커도 네. 없으니까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되게 특이한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케이스가 정말. 예. 그럼 설마 스페어키 플레이어가 디온테 머레 저는. 뭐 얘기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다른 분들 혹시 뭐 선수 한 명 얘기할 선수 근데 사실 샌안토니오도 이제 되게 뻔해져 갖고 뭐 더 네. 얘기할 선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뭐 퍼들도 얘기했고. 네, 뭐. 다 했네요. 뭐 네. 점수 가죠. 점수는 이제 공격 7점, 수비 7점, 벤치 5점, 부상 6점,
경험 8점, 33점. 삼삼하네요. 네. 서부라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로 정리하죠. 저는 못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프로. 네, 저는 네. 못 가진 않을 것 저는 같아요. 못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못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턱걸이로라도 가는 팀이다. 생각보다 좀 빠질 팀들이 저는 좀 보여가지고. 음. 네. 그리고 역시 감독 발이라는 것도 네, 무시할 수 맞아요. 없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냥 작년에 안 뛰던 선수 나가서 저는 저게 팩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 작년에 사실상 진짜 알드리지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팀이 풀업을 나갔는데 과연 거기에 이제 드로젠의 스타가 한 명 더 있는데 못 나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었고요. 네. 마지막이 아니군요. 네, 두 번째 팀.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커즌스 난리에 음. 단초를 제공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한 줄 평으로 시작하죠. 저는 이 팀의 한 줄 평은 호기심 천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팀 중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자연스럽게 인해나서 넘어가면은 이제 들어온 선수가 엘프리드 페이튼, 줄리어스 랜들, 자릴 오카포, 제러적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간 선수들이 이제 드마커스 커즌스, 라존 론도, 에메카 오카포. 딱 한눈에 봐도 이제 나간 선수들의 공백이 확실히 보여요. 근데 들어온 선수들이 약간 좀 뉴올리언스 그런 시스템에 맞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면들을 좀 녹아들면은 지난 시즌의 성적을 좀 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카포 다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럼 다행히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이 빠진 자리의 선수들을 100% 보강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포지션에 맞아요. 있어서 80%, 네. 90%이 정도 보강을 해줌으로써 네. 다른 팀들 보면은 아웃된 선수들 놓친 다음에 보강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쵸. 이번에 망했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래 소리를 안 들을 만큼 보강을 네. 정말 잘했어요. 개인 기량은 두 선수에 비해 딸릴지 모르지만 이런 신체적인 운동 조건이나 이런 거는 뉴올리언스 뛰는 농구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팀플랜적으로 일단은 대체자들을 하나씩은 갖다 놓긴 했어요. 네, 그건 그나마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베스트 5. 저는 이제 베스트 5 같은 경우는 이제 엘프레드 페이튼, 주루 할러데이 3번이 좀 의견이 좀 많이 갈리던데 솔로몰린 아니면은 솔로몰린이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수비형을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에릭 모더 들어갈 수도 있고 다리우스 밀러 들어갈 수도 있고 3번은 계속 많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이제 줄리어스 랜들, 5번은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로테이션 멤버. 로테이션은 이제 재련책을 좀 영입하면서 좀 가드진의 숨통을 좀 틀려고 한 것 같고 이제 아까 이제 3번 자원들 언급해드렸듯이 이제 에릭 무어나 다리우스 밀러 이 선수들이 이제 2, 3번으로 오가면서 해줄 것 같고 4, 5번은 이제 체이크 디알로나 자릴 오카포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시즌에 보여준 경기를 보니까 완전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부상만 안 당하면 그래도 좀 올 시즌 좀 출전 시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로티치 이름이 혹시 안 나왔나요 지금? 미로티치 빠메건데 미로티치. 네네네. 제가 지금 저도 순간 착각했네요. 정신이 네. 없어가지고 네. 제가 혹시 못 들었나 해서 미로티치도 이제 까지 넣어줘야죠. 빼먹었는데 이제 3번이랑 4번 오가면서 좀 띄워줄 것 같아요. 미로티치. 뭔가 뎁스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뎁스적인 면에서는. 뎁스적인 면에서 네. 양은 좋아졌는지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좀 퀄리티는 아직 모르니까.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팀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서. 네. 진짜 모르겠네요. 네. 이게 선수들이 이렇게 바뀌어 놓으니까 감이 안 와요. 그쵸. 어떻게 될지. 랜들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레이커스 되게 모습이 좋았잖아요. 그쵸. 그런 경기력의 뉴올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게 의문이고 반대로 페이트는 지난 시즌 완전 최악이었죠. 근데 여기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서 자기가 이제 슛을 할 필요가 그렇게 딱히도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시스트 해주고 게임 운영을 잘해주면 이제 평균 이상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슛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선제 가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 미천 드러나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네 맞아요. 네. 초반에는 솔직히 20득점 하면서 되게 잘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슛이 네. 안 되는 가드는 네. 안 돼요. 맞아 저도 이거엔 동의를 하는데 머리 안 된다는 겁니까? 머레이는 지금 프리시즌은 잘 넣어요. 네. 저번보단 잘 넣어요. 근데 페이트는 이번에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머레 같은 경우 지난주 후반기는 슛 성공률이 되게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30%가 안 돼서 그랬지 후반기에는 35%까지 찍은 게 있기 때문에 보니까 미드레인지는 조금 올랐다. 네, 미드레인지 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페이트는 이미 리그에 몇 년 있었기 때문에 그쵸. 각이 나온 거고 네. 디온타 머레이는 아직은 모르겠다. 걔는 걔래. 머레이는 이제 3년 차기 때문에 네. 좀 더 봐야죠. 좋습니다.
목표. 저는 목표는 역시나 플레이오프 진출. 3번 시대에서 한 6번 시대를 좀 왔다 가지 않을까? 뉴올리언스도. 어쨌든 뭐 그 중간 어딘가 있을 것 네, 같다. 서부가 워낙 네, 뭐 빡빡해서. 순위 범위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키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앤서니 데이비스.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올 시즌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이게 좀 생각보다 좀 걱정이 돼가지고 보좌역들이 좀 많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거라서. 같이 나올 선수가 5번이 그러면은 누가 랜들이 있는 일단 네. 뭐 자리 로카포도 뭐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디알로 같은 경우 이제 뛰는 농구를 되게 상당히 좀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좀 출전 시간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랑 이제 수비적인 부담이 오는 거랑 별개 문제니까 견제가 오는 거는. 그래서 좀 랜들이 밸런스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네. 랜들은 지난 시즌에 레이커스에서 한 거 똑같이 하면 돼요. 거의. 네. 그게 팀에서도 아마 기대하는 방향일 거고. 뭐 그러니까 데려왔겠죠. 네. 그런 적응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깔매기의 출전 시간 상당히 이 팀에서는 그쵸.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포텐을 기대해볼 만한 스페어키 플레이어. 저는 다리우스 밀러 선수가 3번 포지션에서 얼마나 해주냐가 되게 많이 좀 성패가 갈릴 것 같아요. 이 팀이 3번 포지션이 워낙 지금 최악으로 평가받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딴 데보다 네. 얘기 제일 아쉬워요. 뭐 미로티치를 뭐 3번으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뭐 얘기도 들리는데 저는 그거는 좀 네. 아닌 것 같고. 뛰는 농구에는 네. 자기네 컬러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힐 같은 경우는 수비는 확실히 하는 선수인데 반대로 이제 공격에서 안 되거든요. 밀러가 이제 좀 공격에서 좀 얼마나 뭐 오프시즌 돌파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데 좀 성장된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서 기자님 혹시 다리우스 밀러 코멘트 혹시 있으시다면. 이 선수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요. 저는 론도가 빠지면서 생긴 그 백코트 빈자리 한 자리가 성패를 좀 좌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페이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좀 급이 확실히 못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안이 그렇다고 막 지금 팀에 준비된 상태도 아니라서 저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주루한테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코트랑 3번이 이미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3번이 이미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팀인데 1번 자리에서까지 만약에 문제가 터져버리면 프로 못 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못 가죠. 네, 그럼 못 가죠. 그럼 연쇄적으로 다 네, 터지니까 그러면 안 될 거. 갈매기 빼고 그러면 모든 진짜 선수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1, 2, 3번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점수로 마무리하죠. 점수 공격 7점, 수비 6점, 벤치 6점, 부상 6점, 경험 7점에서 32점. 애매하네요. 그쵸? 터지면 되게 잘 터질 것 같은데 망해도 폭삭 망할 것 같은 그런 팀. 사실 지난 시즌 잘 풀린 것도 되게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쵸? 솔직히 뉴얼이 프로업을 이렇게 잘 깔 거라고 생각한 팀도 없었죠. 거기다 1라운드 통과까지. 그건 정말 그거는 예상 정말. 못했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1라운드는 통과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포트리 그때 워낙 막판에 안 좋아가지고 근데 수입으로 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수입이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개 팀 중 마지막 팀 그쵸. 휴스턴이 다시 한번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휴스턴 로켓츠 한 줄 평으로 시작하죠. 저는 이거 슬램덩크의 명대사를 좀 패러디해봤는데 선생님 우승이 하고 싶어요. 이거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식으로 그냥 올 시즌 그냥 현재를 무조건 선수들을 끌어모았죠. 영광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일까요? 그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영광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서 들어온 선수들을 보면 이제 카멜로 앤서니가 들어오셨죠. 오셨어요? 어쨌든 네, 마키스 크리스 들어왔고 브랜든 나이트 들어왔고 제임스 앤티 3세 들어왔고 마이클 칼터 윌리엄스가 이제 들어왔고요. 나간 선수들은 이제 트레버 아리자, 루군바 아무테, 타릭 블랙, 라이언 앤더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라이언 앤더슨 처분한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능력이에요, 진짜. 저희 중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라이언 앤더슨 팔릴 수도 있다. 근데 진짜 빨리 성공할 수도 있다. 사실 그냥 웃자고 던진 건데
진짜 됐어요. 근데 뭐 이게 잘 판 건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 나이트도 지금 또 뭐 부상당해가지고 또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원래 그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마키스 크리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크리스는 저기 다치는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쵸. 많이. 그쵸.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원에서 뭐라도 해줘. 네. 아니 가드는 사실 뭐 큰일 없어요. 그쵸. 가드는. 네, 가드는 뭐. 가드보다는 뒤에가 훨씬 급하기 네. 때문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베스트 5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전 베스트 5는 이제 크리스 폴, 제임스 하든, 카멜로 앤서니, PJ 터커, 클린트 카펠라. 뭐 이렇게 주축이 될 것 같아요. 로테이션 멤버. 로테이션은 이제 뭐 이번 시즌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휴스턴이 수비가 되게 많이 약해졌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리자라 운바모테 빠져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과연 수비가 약해졌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게 제임스 앤디스 3세가 들어오고 마이클 카터 윌리엄스도 뭐 많은 시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수비에서 좀 3문까지 커버해줄 수 있으니까 좀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이제 가드진에서 이제 에릭 고든과 이제 부상에서 돌아올 브랜드 나이트가 이제 주축이 되겠고 이제 포워드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키스 크리스가 이제 과연 여기서 포트를 터트려줄 수 있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제럴드 그린도 있긴 있고요. 그렇죠. 뭐 그린은 근데 워낙 공격적인 부분에서 뭐라도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근데 그린은 워낙 로또 같아가지고 이 선수는 정말 터지는 날은 정말 무섭게 터지는데 안 터지는 날은 그냥 진짜 물에 맞은 젖은 폭죽처럼 터지지 않아가지고 진짜. 또 하필 보신 게 있어가지고 어제. 그쵸? 네. 예. 네, 뭐 여러분 하여튼. 불꽃놀이는 집에서 보세요. 네, 집이 가지, 최고. 가지 마시고. 뭐 어떡하라고요, 거기까지. 아유씨. 자, 네. 5번 백업. 5번 백업은 뭐 내내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스물볼을 써가지고 예. 지난 시즌 보여줬잖아요. 터커를 막 센터로 세우기도 네. 하고 예, 그런 농구를 좀 다시 보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게 차라리 낫겠다. 예, 차라리 그게 낫을 것 훨씬 같아요. 낫죠. 예. 내내가 2대2 플레이는 되는 선수인데 그것만. 뭐, 그것만 되려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목표는 뭐 무조건 우승이죠, 뭐. 그러면은 이 팀은 어느 정도 시드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뭐 2등, 3등? 저는 뭐 이번 시드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뭐 1번 시드는 진짜 뭐 작년처럼 골스가 부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힘들 것 같고 2번 시드는 뭐 무난하게 차지할 것 같아요. 예. 결국 컴파에서 어쨌든 한 번은 이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우승 가려면. 그렇죠. 야, 근데 뭐 가정을 못 입니다만 컴파에서 골스 이겨놓고 파이널 가서 동고팀한테 지면 그것도 겁나 웃기겠네요. 그러면 이제 농구 몰라요 해야죠. 예. 그럼 진짜 농구 몰라요. 4대 방송하면서 해야죠. 아, 이미 골스가 지는 순간 농구 몰라요. 그렇네. 이미 예. 골스가 지는 순간 농구는 아무도 몰라요. 좋습니다. 이번 시즌 뭐 아마 상수가 나올지 아니면은 변수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휴스턴의 성적을 좌우할 키플레이어 누굽니까? 역시나 카멜로 앤서니죠. 그렇죠. 진짜 OKC 때처럼 힘세요. 하면은 아니 뭐 어차피 폴이랑 하드는 뭐 무조건 잘할 선수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폴 같은 경우는 뭐 부상만 없으면은 뭐 이미 뭐 리그 최고의 선수고 하든도 뭐 자기 목 최대로 할 거고 많은 이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게 과연 앤서니가 휴스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건데 뭐 지금 프리시즌 봐서는 되게 좋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이제 쉽게 안 변한다고 정규 시즌 가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또 볼 소유 많이 부리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시즌을 한 경기를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봤는데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앤서니가 자기 팀 패턴이 틀렸다고 선수들한테 사과를 한다는 게 이게 네, 되게 맞아요. 저는 그걸 보고 긍정적인 요소랑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은 애가 조금 이제 욕심을 버린 건 네. 확실해졌어요. 욕심은 조금 버렸어요. 나 진짜 우승하고 싶다. 음. 이런 티가 났어요. 경기 내내. 그 지난 시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너무 이게 슛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이제- 슛감이 떨어지면은 너무 구석에 짱 박혀 있어요. 예. 원, 투 스텝 쫙쫙 슈팅. 그리고 이게 작심삼일이 되면은 이제 휴스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수비 마이너스는 뭐 당연한 네, 거고. 뭐 수비는 어쩔 수 없는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근데 몸은 일단 날렵해져 있습니다. 네, 그 똥은 누가 치우나요? 수비 똥은. 터커. 터커. 터커는 다른 거 치워야 되지 않나요? 지금 그 빈자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터커는 그냥 이번 시즌 청소부나 다름없는 역할이라서 그쵸, 애닉스 삼즈도 수비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뭐 누구라도 치워야죠. 솔직히 뭐 농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5명 모두가 다 잘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한 선수가 단점이 있어 그 선수의 단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팀이 최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지난 시즌 OKC를 통해서 봤듯이 그 안 됩니다. 네, 그 단점이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봐요. 어. 그래서 그 그거는 리스크를 그 팀 조합원 자체로 이미 네. 최소화를 시켜놔야 뭐가 돼도 되는 거지. 그건 만약에 맞아요. 로버슨이 있었다면 썬더. 있어도 딱 아, 있었으면 그렇게 처참하진 않았을 네. 거예요. 예. 아 근데 어쨌든 큰 결과를 뒤집지 못했을 것이다. 아, 근데 그런 게 또 사실 이런 게 하나하나에서 오는 약간 연쇄 효과가 좀 있어서 뭐 무조건 된다 안 됐다 섣불리 판단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 시즌 썬더 입장에서는 로버슨도 없는 와중에 앤서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너무 큰 요소였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클라호마 시티의 중심은 웨스트브룩과 앤서니의 부족한 수비 범위를 로버슨하고 폴 조지가 다 커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는 로버슨하고 조지가 같이 했는데 이제 로버슨이 빠져버리니까 그게 점점 커지면서 조지도 과부가 온 건데 올 시즌에 휴스턴도 좀 같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봐요. 앤서니가 수비에서 좋아질 건 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하든 수비 유명하죠. 그렇죠. 하드는 그래도 네.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지난 그리고 시즌- 팀이 어떻게 얘를 수비에서 그나마 숨겨야 되는지를 조금 이제 익혔는데 문제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그 결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팀은 스윙맨 라인 그거 아리자. 네. 예. 저는 엄청 크다고 봐요. 아리자 물론 애니스 수비 잘하는 거 맞는데 근데 이 선수가 주전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리자가 가지고 있는 수비 센스와 얼마 못해나 수비적인 재능과 애니스의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냥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결말이 모두 똑같을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진짜 불행할 것 같아요. 휴스턴은 정말 진짜 그럼 불행할 것 같아요. 안 되는 팀이다. 네. 순간의 선택이 정말 현재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미래까지 지금 휘청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팀은 그게 왜 앤서니를 골랐어요? 근데 뭐 누구나 최악을 생각하고 했으면은 뭐 이런 이게 결정 안 다 했겠죠. 이제 크리스 폴의 나비효과가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뭐 크리스 폴이 책임지겠죠. 응? 네. 어떻게 지금 몰라요. 알아서 하겠죠, 네. 진짜. 그러니까 아마 크리스 폴과 카멜로 앤서니는 올 시즌 내내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야죠. 네. 한 대 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정신 좀 차리라고. 하드는 뭐 그렇게 말할 스타일이 아니니 폴이 좀 한 대 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앤서니가 정말 개가천선하는 날이 오면은 뭐 그런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솔직히 네. 자, 포텐을 기대할 만한 스페셜 플레이어. 저는 역시 마키스 크리스가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다른 거는 정말 부족하지만 2대2 하나는 되게 좀 잘한다는 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전 아무리 다시 봐도 도대체 왜 이런 트레이드가 일어난 것인가. IT가 안 가거든요. 뭐 셀캡 돌기죠.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네. 핀닉스에서의 크리스는 이미 실패작이라 네, 네. 굳이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굳이 그렇게 높게 평가할 유망주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크리스와 벤더는 피닉스에서만큼은 적어도 실패라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B 나이트 선수 코멘트만 들어보고 끝내죠. 그냥 건강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건강이 돌아오면 성공이다. 일단 지금 또 뭐 무릎 수술 받는다 이런 얘기 아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또 수술한다고요? 지금 이게 부상이 안 나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코멘트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코멘트가 없어요. 이게 뭐 자기가 뭐 아파서 못 나오는 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빠르게 은퇴하는 게 답일지도 몰라요. 가끔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진짜 너무 수술에 지치고 이래가지고 은퇴하는 선수들. 로즈가 그랬죠. 네, 뭐, 로즈는 잠깐 나갔다 왔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점수로 마무리하죠. 저는 이제 점수는 공격 10점, 수비 8점, 벤치 8점, 부상 7점, 경험 8점에서 41점. 어쨌든 서부 양강. 그렇죠. 네, 골스랑 서부 양강은 뭐, 확실하죠. 그거는 부인할 수 네.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팀은 굉장히 응원이 가게 되네요. 네, 뭐 어쨌든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냥 짠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너무 아쉽게 우승해서 물러났기 때문에 예. 새로운 그림을 모두가 보고 싶었던 바람을 그냥 한순간에 부상이 앗아가 버렸죠.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부 컨퍼런스의 3개 디비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순위 예상 해보고 정리하죠. 아까 양 기자님 먼저 하셨겠는데 먼저 안 그러고요. 홍지일 씨 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예상은 1위 골든스테이트, 2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3위 휴스턴 로켓츠, 4위 LA 레이커스,
5위 뉴올리언스, 6위 샌안토니오, 7위 포틀랜드, 8위 유타까지고요. 밑에 이제 9위 미네소타, 10위 덴버, 11위 피닉스, 12위 멤피스, 13위 댈러스, 14위 세크라멘토, 최하위 클리퍼스 적었습니다. 클리퍼스 최하위요. 중간에 감독도 바뀌고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 다크호스. 다크호스는 버틀러를 가져가는 어느 팀. 이랬는데 동부 가고. 버틀러가 그러면은- 동부로 간다면 서부의 다크호스 아니, 네. 그럼 없을 있나요? 것 같네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동부 컨퍼런스 다크호스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되겠네. 네. 그럼 버틀러를 가져가는 서부 팀이든 동부 팀이든 그 팀이 다크호스가 되겠네요. 예, 근데 이게 시즌 중에 버틀러가 트레이드 된다면 좀 더 급한 팀이 이제 갖고 갈 텐데 서부 쪽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예. 아무래도 서부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카드도 카드고 욕심도. 아무튼 서 기자님 순위 가죠. 저는 골든스테이트 1위, 2위 휴스턴, 3위 오클라호마, 4위를 좀 높게 쳐서 샌안토니오를 줬고요. 네. 5위 레이커스, 이건 팬심이 좀 들어갔고요. 알겠습니다. 6위 유타, 7위 포틀랜드, 8위 덴버, 9위 뉴올리언스, 10위 댈러스, 11위 버틀러가 나간다는 전제하에 미네소타, 12위 클리퍼스, 13위 피닉스, 14위 멤피스, 15위 세크라멘토. 다크호스? 댈러스랑 클리퍼스. 좀 쉽사리 예상이 잘 안 돼요. 뭐 코멘트를 짧게 해주신다면. 클리퍼스는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될 것 같고, 댈러스는 말은 잘 모았는데 이게 당장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잘 모르겠어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 근데 댈러스가 클리퍼스보다 더 높다고 예상을 하였어요. 일단 그래도 칼라의 감독을 좀 높이 사서,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지난 시즌보다 구색이 좀 확실히 좀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한 다크호스로 뽑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서부는 등수 한 3위부터 9위까지가 대혼전일 거라고 보고요. 그 밑에 한 10, 11, 12 정도, 12위 정도까지가 또 좀 많이 섞일 것 같고. 그거 섞여서 뭐 합니까 근데 이제 이 팀들이 만약에 뭐 하나만 터지면 이제 바로 올라올 경쟁권으로 수 있는. 올라올 수 있는 딱 그 정도 라인이 아닌가 싶어서요. 요까지. 양 기자님 순위 들어보죠. 저는 뭐 서부 당연히 누구나 예상하듯이 1위는 골든스테이트, 2위는 휴스턴 로켓츠, 3위 샌안토니오, 4위 오클라호마 시티, 5위 덴버, 6위 유타, 7위 리올, 8위 레이커스. 여기까지 프로비고요. 9위부터 이제 포틀랜드, 10위 댈러스, 11위 미네소타, 12위 클리퍼스, 13위 피닉스, 14위 멤피스, 꼴찌 세크라멘토 킹스. 그리고 다크호스는 레이커스를 뽑고 싶은 게 포지션 파괴라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또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레이커스를 뽑았습니다. 그거 하는 팀들은 많잖아요. 근데 레이커스 말고도. 근데 어쨌든 레이커스의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포지션 파괴는 막 잉그램을 막 1번으로 두고 뭔가 좀 다른 팀들과 그런 다른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좀 새로운 트렌드를 좀 창조하는 게 보여가지고 좀 그런 또 새로운 재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리그. 네, 너무 좀 골든스테이트 판이어서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건 사실이죠. 네. 새로운 재미를 위해. 저 먼저 하겠습니다. 1위 골스, 2위 휴스턴, 3위 썬더, 4위 유타, 5위 세난, 6위 포틀, 7위 뉴올, 8위 레이커스까지 프롭, 9등 덴버, 10등 미네소타, 11등 클리퍼스, 12등 멤피스, 13등 댈러스, 14등 킹스, 15위 선즈로 하겠습니다. 선즈가. 네, 저는 뭐 답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다크호스는 프롭에 없지만 덴버를 꼽겠습니다. 덴버라는 팀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서부가 진짜 더럽네요. 정말 진짜 더럽네요. 이거 순위 엄청 어렵네요. 가샤노 준비되셨습니까? 예, 뭐 비슷합니다. 가겠습니다. 1위 골스, 2위 휴스턴, 3위 오클, 4위 유타, 5위 뉴올, 6위 세난, 7위 포틀, 8위 레이커스, 9위 덴버, 10위 댈러스, 11위 미네소타, 12위 세크라멘토 킹스, 13위 LA 클리퍼스, 14위 피닉스 선즈, 15위 멤피스. 멤피스가 맨 밑으로 가네요. 다크호스는 저도 덴버랑 레이커스요.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레이커스가 1라운드에서 골스 만나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럼 엄청난 파장이. 뭔 소리야 이건 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레이커스가 골스를 꺾는 대이변을.
그럼 이제 여기 그림은 그릴 수 네. 있어요. 네. 국내 커뮤니티 폭발하는 소리가 아주 그냥 네네. 그것도 그렇고 덴버 저도 좀 hen기님이랑 비슷한데 덴버를 위로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리겠어요. 서부 더러워요. 정확합니다. 네. 서부 더러워. 더럽습니다. 더럽죠. 예. 네. 순위는 1위는 다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가 언제나 더러운 걸로.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로 앤서니는 휴스턴이 그렇게 고대하던 타도 골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줄까요? 커즌스를 포기한 뉴올리언스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샌안토니오는 레너드를 보내고 드로잔을 받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댈러스는 트레이 영 대신에 돈치치, 멤피스는 밤바 대신 제런 잭슨 주니어, 사우스웨스트 팀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다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이번 시즌, 아니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네, 이렇게 마핑보이즈가 준비한 NBA 2018-19 시즌 프리뷰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더욱더 재밌는 농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농구미시 우리의 마핑 보이즈!